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가장혼인, 위장결혼이죠. 가장혼인에 의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출입국을 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2년 4월 28일 선고 2020도 1112239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혼인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혼인에서 가장은 거짓가에 꾸밀 장인데 거짓으로 꾸민다는 말이니 가장이 거짓으로 꾸민다는 말이죠. 말이니 가장혼인이란 실제로는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혼인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놓은 혼인을 말합니다. 혼인이란 우리가 혼인이란 결혼과 같은 말이죠. 혼인, 결혼 이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가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슨 주례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례사랑 좀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도 계약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매수인은 그 대가인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거죠. 합의니까 의사의 합치죠. 의사의 합치를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그 매매계약이란 내가 매도인이 되겠다. 대신에 네가 매수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사의 합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혼인이란 무엇일까요? 혼인은 남녀가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루고 살겠다는 합의, 의사의 합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남편이 되고 네가 아내가 되겠다. 또 반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가 되고 네가 남편이 되어라 라는 이런 의사의 합치입니다. 다른 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과 다릅니다. 이때 관할관청이 하는 이 신고를 우리가 혼인신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법률상 혼인이 아닌 거죠. 법률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은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동거는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법률혼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가장혼인은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루고 살겠다는 혼인의 합의가, 의사의 합치가 남녀 사이에 없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여 호족부에 가족관계, 지금은 호족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부로 올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혼인은 즉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루고 살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해두자라고 하는 가장혼인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즉 이때에는 혼인신고가 있더라도 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인을 한 것처럼 꾸며 이 가장혼인, 가장혼인이죠. 위장결혼. 혼인을 한 것처럼 꾸며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부로 기재하게 되면 형법상 어떤 죄가 될까요? 형법 제228, 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옛날에는 요걸 약간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 서류를 호족부라든가 호족부,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호족부를 다 종이로 페이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다 됐냐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그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와 그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로 처벌을 했는데 요새는 다 전산화돼서 파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대신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이제 지금은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형법 제228조 보시죠.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 이게 못하네요. 불실기재라고 해야 됩니다. 불실기재. 부실기재가 아니라 여기 이게 좀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부실이 아닙니다.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행위에 처한다. 여기서 먼저 공정증서 원본을 알아야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와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공정증서 원본이 뭔지를 볼게요. 공정증서 공정증서란 지난 16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그래서 공자가 들어가죠. 공무원이 정당하게,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죠. 증명하는, 증자가 들어가죠. 서류를 말합니다. 공정증서죠. 자, 즉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정당하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뭘 증명하는 서류일까요? 바로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정당하게 작성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또는 사실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가 공정증서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또 살펴볼게요. 자, 공정증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등기부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관계를 증명하고 공시하는 문서이니 공정증서에 해당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상 정당하게 작성하여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가 부동산 등기부이니까 그 부동산 등기부는 공정증서 원본의 공정증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공정증서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 즉 가족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권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상속 문제, 이거 다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상속 문제 다 권리 의무가 다 발생하죠. 따라서 이러한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도 공정증서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등기부나 가족관계 등록부도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나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으면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라고 하고,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입력하게 하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라고 하여 죄명을 구분해서 부릅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정말 디지털 정부 아닙니까?
디지털 정보가 되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그 몇십 년 전에는 10년 전, 20년 전 전에는 다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 이게 많았는데 요즘 다 전산화돼 버려 가지고 제명이 거의 다 뭐 공정 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또는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이게 다 답니다. 요새는 그 제명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를 솔직히 좀 찾기가 어려워요. 전산화되는 바람에. 자,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불실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불자의 사실 실자니까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부실로 읽지 않고 부실로 읽지 않느냐 하면은 부실은 우리 부실하다 그러잖아요. 부실하다. 그럼 부실하다 그러면 튼튼하지 못하다,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지 사실이 아니란 그런 느낌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불실이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불실의 사실이란 허위사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공정증서 원본뿐만 아니라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도 죄가 되고 이를 행사하여도 죄가 됩니다. 형법 제228조 제2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좀 약간 형량은 약간 줄어들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 형법 제229조에 보면 제228조의 죄, 여기죠.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의 정한형이 처한다. 이해되시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설명드렸으니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선족인 감녀는 1997년 10월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장결혼, 가장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97년 10월경이면 되게 오래됐죠. 자, 당시 시행되던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지 않아요. 현재 국적법은 바뀌어서 혼인을 하더라도 다시 귀화 절차를 밟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 옛날에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는 남자를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여자랑 취득한 외국 남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상식으로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편견으로는 외국 남자랑 결혼한 한국 여자는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그 나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좀 약간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어떤 사고방식이 투영된 입법 태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 폐지를 해버리고 그렇게 안 하고 뭐 남자든 여자든 대한민국 남자든 여자와 결혼한 그 상대방이 뭐 결혼한다고 해갖고 뭐 국적 취득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다시 이제 좀 간이화된 기화 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97년도 10월경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한민국 이제 남자랑
결혼한 외국 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적인 감녀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감녀는 이제 또 중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008년 12월 15일경 평택시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여 그 이제 19일 2008년 12월 19일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감녀는 이를 가지고 2013년 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출하여 그 공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동그라미 1부분하고 동그라미 2부분은 아예 기소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효가 완성됐어요. 이제 남은 게 동그라미 3부분인 겁니다. 일단 동그라미 1, 위장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앞서 보았듯이 공정증서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또는 이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다만 1997년 10월경 벌어진 일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던 거죠. 또 동그라미 2번, 감녀가 허위 신고를 해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여권 불실 기재죄가 성립하는데, 이 또한 2008년 12월 15일경 벌어진 일이라 너무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허위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을 한 것인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이 동그라미 3번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감녀가 위장결혼, 즉 가장혼인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아니므로, 비록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걸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데도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이렇게 발급받은 여권은 불실 기재된 여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자기를 여권에 떡하니 기재를 해놓은 거니까 불실 기재된 여권이 된다는 거죠. 다만 여권 불실 기재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를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불실 기재된 여권을 그 담당 공무원, 출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은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가 된다고 본 것이죠. 또한 이렇게 불실 기재된 여권을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하였다면 위계로서, 속임수로서 출국 심사라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동그라미 3 부분은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와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항소심은 어찌되었건 감녀가 1997년 10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국적법에는 국적 취득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적법상 국적 취득이 무효다,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한 국적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되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건 맞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감녀가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니 여권 불실 기재가 아니고, 이를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도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녀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여건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이니 공무원을 속인 것도 없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감녀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국적법, 이게 이제 당시 시행되던 국적법입니다. 구국적법 제3조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 취득 사유로, 법률이 정한 취득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된 자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부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국적법 3조 1하 1호에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구국적법 3조 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로서 출입국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판례의 의미는 이거예요. 비록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여자를 말하는데 그 혼인이 무효라면 그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아니고 따라서 구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마치 국민인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면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가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국민인 척 여권을 제출하여 공무원을 속였다면 위계로서 출입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감녀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해버린 거죠. 항소심이 틀렸으니 다시 판단을 파기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기관식 질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로서 출입국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즉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됨이 동시에 그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예,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 2022년 4월 28일 선고 2020도 12239 판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